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영상 편집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 강의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면은 다양한 사진 표현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캐리커처를 제작하는 모먼트캠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여서 캐리컬처를 본인의 캐릭터 사진을 이용한 그러한 본인의 사진을 이용한 캐리커처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중간 발표 및 평가를 첫 번째 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그 수업 내용에서 보시면은 저희 학생분들이 디지털 영상 편집 주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4교시에서 6교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출석부를 확인해 보시면은 거의 인원이 이렇게 30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30분이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영상 자료를 과제를 이제 제출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발표 영상을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30분 중에서 27분 그리고 이메일로 한 분이 주셔서 총 28분이 과제를 제출하셨습니다. 중간 발표 자료를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28분 중에서 14분 것만 먼저 추려서 이번 주 7주차 강의에서 먼저 중간 평가를 해보시게 될 겁니다. 화면이 지금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뒤에 이게 자동 저장을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화면이 좀 늦게 넘어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0분 중에서 28분이 내셨기 때문에 14분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분 정도의 발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교시부터 12교시 들으시는 분도 온라인 출석부보다는 그 과제 내주신 거를 확인을 해보면 40분 중에서 33분이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주, 이번 주에만 17분 가량이 발표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 중간 발표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제 다른 수업과 그 다음에 캐리커처 앞에서 만들었던 7주차에 만들었던 것을 이용을 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을 또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 또 두 번째 나머지 오늘 발표를 안 보여드렸던 다른 분들의 제출한 날짜는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내셨던 그 발표 영상에 대한 평가를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간단한 영상에 관한 문법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한 편집을 고려한 영상 촬영 방법을 좀 그 다른 분이 만드신 거를 이번에는 또 아예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웹상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 촬영 방식을 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거 평가보다 먼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아마 강의 평가를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중간 강의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학사에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 강의 평가를 실시를 안내가 있었고 실제로 제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수업 내용이 괜찮다, 뭐 괜찮다 하는 말씀도 많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몇 가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잠시 글꼴을 조금 더 키워서요. 이 정도로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실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실습하실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실습에 대한 부분을
제 영상을 실제로 제가 실습하는 것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설명 강의가 실습이긴 한데 설명 강의가 많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습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이론을 알고 실습을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하는 게 좋다라든가 혹은 사진을 찍을 때도 어떻게 찍는 것들이 좋다라는 걸 좀 이론을 아시는 게 나중에 알게 모르게 실제로 본인이 사진을 찍을 때나 영상을 찍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비슷하게 이제 수업이 딱딱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개그맨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아무리 재미있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수의 영상을 지나치게 자주 인용하거나 뭐 다른 교수자의 강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 제가 디지털 영상 편집 쪽에는 좀 전공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설명 부분과 그 다음에 수업이 딱딱한 것과 좀 비슷하게, 네, 작년에도 저는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 영상 편집이라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다른 교수의 영상도 그 다음에 다른 전공자의 영상도 같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보다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학생분들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학교 성결광장의 학사 일정에 학사 공지사항에 보시면은요, 네 번째 페이지에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1학기 수업 운영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영 계획 중에서 저희 비실시간 녹화 영상 수업을 저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실시간 녹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규 제작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년도 강의 녹화 영상을 활용을 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학기의 강의 평가 점수가 4.0, 즉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학부장님에게 승인을 신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분들이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의 영상을 같이 함에 있어서 보다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의 평가 점수도 이번에도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그래도 학생분들이 너무 착하시기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강의 평가 점수가 4.0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이러한 다른 교수님의 영상이 저보다 더 전공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을 같이 온라인 수업이 아니면은 또 특강을 하거나 다른 방 형태로 그 교수님을 모시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다른 교수님들도 저보다 뛰어난 훌륭하신 교수님의 영상도 같이 조금 이렇게 참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 교수님 거만 많이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론을 많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교수님 거를 좀 썼는데요. 당연히 지금 이제 7주차, 8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른 교수님 그 한 분의 영상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찾거나 아니면은 제가 스스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제 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톡방 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와 뭐 전체 공지방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제가 자료를 올리거나 하면은 어떤 자료가 등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영상 수업이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은 공지가 자동으로 학생분들한테도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오면 이렇게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주셔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쪽지를 주시는데요. 가능한 제가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이 사이버 캠퍼스를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캠퍼스에 어떠한 의견을 학생분들이 주시거나 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대부분 가능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만 질문을 주시는데 비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할 때는요, 학생분들이 주말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막 밤 12시에도 문자가 오고, 어쩔 때에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문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 외에 되게 많은 연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톡방을 개설하게 되면은 학생분들끼리 이제 서로 막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친하신 분들끼리 어울리시게 되고 나중에 지금 안 그래도 어떤 한 분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 중간 기말 발표 때 학생들이 평가 비율이 반영되게 되면은 친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친한 사람들이 다 한쪽에다가 점수를 많이 몰아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단톡방을 개설하게 되면 당연히 친한 사람들끼리는 더 친하게 어울리고 성적을 줄 때에도 자기네들끼리 또 의견을 내 가지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지방은 굳이 공지가 이렇게 알림으로 다 수업 내용이 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설치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저희가, 좀 더 전공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수업을 혹은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고 그거를 편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만 쓰면 좋은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은 스마트폰 내에 간단하게 설치하고 또 끝나고 나면 얘를 삭제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할 때에는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는 방법이 아닌 저희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뤄보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장점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을 각각 가져와서 영상들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집된 영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동영상과 함께 하나의 또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걸 최종적인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사진 영상을 편집할 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더 좋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없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또 캐리커처라든가 내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열심히 뜯어보고 뭐 사용하고 편집해보고 다시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실습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학생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봐드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이 적절하게 흘러갈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다가도 학생분들이 이제 중간에 멈춰놓고 나는 이거 그대로 따라해봐야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15주를 다 해나갈 그러한 그 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상 소리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가능한 좀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참조할 수 있는 부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변명 같은 부분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 피드백은 제가 저장을 해놨던 것처럼요. 그쵸? 저장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참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간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러면 다양한 그 사진 표현법과 캐리커처 제작을 위한 모먼트 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중간 발표 및 평가를 진행하는 데 앞서서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저희 수업에서요, 이렇게 강의
자료 말고 이번에는 중간 평가를 위한 파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요, 한글 파일이고 다음과 같이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성함이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페이지부터 쭉 해서 오늘은 거의 14분 정도만 영상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14분 정도의 영상을 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10교시에서 12교시 들으시는 분들은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하루에 거의 17분 정도의 영상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제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차례대로 네, 이분의 영상을 봤는데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의견은 어떻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이 파일은 이거는 제가 의견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우셔야 되겠죠. 지우고 올리시면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어떠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의견으로는 어떻다라고를 좀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평가 점수를 네, 최하 10점에서요. 최대 30점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의 만약에 평가가 좋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30점을 다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의 평가가 이번에는 뭐 한 25점밖에 안 될 것 같다 하신 분은 25점을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에 평가 내용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 점수를 저는 인정을 안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내용 꼭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점수도 같이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평가를 하시는데 단 본인의 발표에서는 점수를 적으시면 안 되고 평가 내용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주셔서요. 이 평가한 내용을 파일을 그럼 저는 또 이제 과제 비슷하게 그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네, 얘는 8주차까지 저희가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중간 발표 평가서 제출입니다. 라고 해서 이 파일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당연히 네, 이번 주 지금 안 그래도 한 학생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강의평가라도 일주일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그 주 월요일 날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14일 밤 12시까지 제출하시는 영상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영상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네, 가능한 한 저는 그래도 월요일 날 다시 또 그 수업 자료를 업로드 하려고 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이 발표에 대한 평가를 다 해주신 평가 파일은 저희는 24일, 네, 4월 24일 밤 12시 11시 55분까지 제출을 하시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네 까지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서류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또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네, 8주차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네, 다음 여기에 네, 다양한 사진 표현법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캐리커처를 제작하는 실습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사진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표현들로는 다음과 같이 본인 사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반영돼서 있는 사진을 담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쌓인 눈도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고인 물이 있는데 이거에 반영되는 모습, 그리고 물의 빛까지, 이쪽에 빛이 있겠죠. 그게 빛이 비춰지는 모습과 그 다음에 젖은 땅의 질감, 그 다음에 빛을 받은 마른 땅의 질감까지 되게 풍부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인물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반영되는 부분에 여성의 인물이 있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네, 완벽하게 그 인물 자체가 보여지지 않지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게 신비감이 있다라는 느낌?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신비감으로는요, 이거를 원래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걸 살짝 뒤집어만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은 이게 원래 사람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진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뭐 잔잔한 호숫가에 혹은 잔잔한 바다가 잔잔한 일 없지만요, 거기에 반영되는 사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이번에 아마 프로젝트 하시면서 자신의 여행 사진을 많이, 사진 영상을 많이 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바닷가까지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닷가 같은 경우에도 깊은 바다가 아닌 서해 쪽에 이렇게 잔잔하게 물이 쌓여 있는 그런 바닷가에는 발을 담그거나 하면서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영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본인의 반영되는 모습을 찍을 수 있다거나, 혹은 다음 같은 사진에서는 연못에 잔잔하게 그 연꽃 줄기가 이렇게 반사돼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사진법으로는 이것도 반영 영상인데요. 다음과 같이 연못이 있고 이쪽 위쪽이 하늘과 구름, 그 다음에 건물들까지가 모두 이렇게 호수에 반영된 그러한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평을 이렇게 잔잔한 물 가운데쯤에 이렇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조금 더 위쪽을 아래쪽보다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똑같이 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진을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표현으로는 이러한 반영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호숫가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저기 경주쯤에 있는 그러한 무슨 그 옛날 어떠한 경복궁은 아닌데, 아니 경주니까요. 경복궁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한 게 있습니다. 무슨 누였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이 이런 데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데죠. 우윤이라고 하는 페루 옆쪽에 있는 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윤이라는 곳에 또 우윤니 사막이라고 해서 소금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막이 있는데, 그쪽에 아마 비가 왔었던 시기에는 우기 때죠. 그런 때도 이러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가까운 일본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일본이랑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어디였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찾아서 가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다음 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는 찍을 수가 없는데요. 어, 유리창 부분에 이게 정확하게 표시될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눈이 왔었구나, 혹은 바깥에가 기온이 추워서 이러한 성해라든가 혹은 눈 자국이 이렇게 유리 표면에 붙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유리창을 통해서 이 유리창의 어떠한 표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용한 그러한 사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그 원래의 사진을 뒤집어서 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바닥에 유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었고,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더 사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성 효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리창을 이용한 이번에는 반대쪽 반영이 아니라 반사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촬영자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반사돼서 모델이 이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모델이 이쪽에 서 있지만 유리창에는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촬영자는 이쪽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한 그 반사되는 촬영법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안에 어떠한 건물 실내가 있고 이 바깥쪽에 이쪽 부분에 이 촬영되는 모델이 서 있는 건데 그 모델을 촬영자는 이쪽에서 바라보면서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사, 반영, 그 다음에 유리창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에 많이 촬영되는 기법들 중에서 태양광을 뒤로 등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하는 그런 효과를 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그 다음에 여행지를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고 이렇게 뭔가를 하루를 마무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이용할 때 이러한 태양광을 등지고 이제 어떠한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포즈를 취하면서 하는 그러한 촬영들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어서 그림자를 이용한 사진 촬영 중에서 이번에는 하얗게 칠해진 벽면에다가 그림자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까만색과 흰색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밝은 곳 부분을 터치를 잘 하셔서 이러한 그 그림자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림자 사진과 비슷한데요. 근데 하얀색 바탕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미 벚꽃철이 지나갔지만 벚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림자가 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그림자까지 같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진을 찍을 때는, 영상을 찍을 때는 보다 예쁜 패턴이나 질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 사진 촬영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영상을 찍으실 때 이미 찍으신 영상을 활용하시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약간 그림자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실루엣을 이용한 그러한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루엣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그 이쪽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촬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역광인 조건에서 피사체의 모습을 표현해서 찍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사체가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밝은 쪽에다가 노출각, 그래서 그 포커스를 둬서 이 실루엣이 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비슷한 실루엣 촬영 방법인데요. 빛을 완전히 등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옆모습을 담을 때 이러한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각도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기법들도 날씨가 좋은 날 해를 등지고 있으면서 이 촬영하는 사람은 바라보고 있으면서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에는 그러한 좀 특수한 그런 실루엣 촬영을 해서 본인의 영상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진 촬영 방법이 있는데요. 또 이어서 사진 촬영 방법을 계속 설명만 드리면은 좀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실습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캐리커처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본인의 하나의 사진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얼굴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홍보용 포스터까지 만들면서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그러한 캐리커처 홍보 포스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 캐리커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모먼트 캠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조금 이따 실습하는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먼트 캠이라는 앱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집
얼굴을 편집하기 위한 이러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혹은 앨범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촬영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 얼굴을 불러오고 난 다음에 불러오고 나면은 이제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성별을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자의 눈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어떻게 찾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선택하는 부분과 이걸 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시고요. 성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선택을 해주면 그에 맞는 좀 비슷한 캐리커처를 만들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 위치를 이 위치를 잘 맞춰주고 성별 나이를 선택해주고 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림이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머리 스타일을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얼굴의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색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얼굴을 형태를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형이죠. 그래서 얼굴 형태를 이렇게 바꾸고 안경도 씌울지 말지를 이미 안경 쓰고 있는 사진이지만 안경을 씌울지 말지를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염도 뭐 턱수염이라든가 콧수염을 붙일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얼굴 표현에서 이제 입모양의 위치가 잡혔다고 하면 입에 해당하는 형태도 어떠한 표현도 표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얼굴 표정을 바꾸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부분이죠. 그 액세서리를 붙일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얼굴 편집을 마치고 나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고 나면은 얼굴 편집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네, 배경 사진 얼굴을 배경 그 모습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한 테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장을 입은 그러한 얼굴 표정과 혹은 어디 언덕에 앉아 있는 그러한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글씨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만화체 글씨를 쓰기 위한 뭐 이러한 텍스트를 넣는 부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는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 앱을 본인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케이스를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뭐 판매하는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네,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앨범에서 나중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제 사진보다는 좀 가로로 큰 그러한 하나의 그 캐리커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캐리커처는 네, 실습을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예술적인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작품이죠. 그 유명한 작품에 뭐 예술적인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도 이러한 사진으로도 네,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로는 네, 캐릭터를 이렇게 본인의 사진에다가 다른 배경 사진에다가 이렇게 캐릭터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습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캐리커처 제작을 하기 위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네, 모먼트 캠 앱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MENT 그 다음에 네, 밝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모먼트 캠이라고 하는 앱을 찾아볼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쪽에 네, 모먼트 캠 앱이라는 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이제 그러면
그 캐리커처 제작을 하기 위한 사진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얼굴 사진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스마트폰 저희 수업 중에서 캐리커처 제작 활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사진 재료가 있을 테니까요. 이 사진을 좀 크게 해서 네, 저는 이 사진을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캡처를 잠시만요. 캡처를 해두고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다 받아졌을 테니까 이 앱을 실행을 하고 네, 이거는 저는 등록 안 한다고 후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해서 본인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얼굴 찍으시는 건데 저는 제 얼굴을 찍는 것보다는 사진 좀 전에 받은 거가 있으니까요. 좀 전에 여기 이쪽 있죠? 이거를 눌러서 사진 받았던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 선택을 해주고 다음에 연령을 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요 네, 이러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사진을 하게 될 경우에 원래 이제 눈, 코, 입을 선택하는 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눈, 코, 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 사진으로 네, 캡처한 사진으로 해서 한번 해본다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 하셨던 그래서 인물 사진에 성별 여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에서 29세 해서 하면 그 얼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진으로 할지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위에가 조금 더 밝은 얼굴 화면인 것 같고 아래는 조금 더 다른 입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른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스타일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을 누르고 나면 이제 얼굴 편집이라든가 피부색 여러가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얼굴 형태를 이 얼굴 턱 선을 좀 더 가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가늘게 하고 혹은 이러한 형태의 여러가지 턱선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른보다는 뭐 아이 형태라든가 아기로 하게 되면은 얼굴형이 조금 더 뾰족한 게 좀 둥그스름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색도 나는 좀 어두운 톤이 좋다라고 하면은 네, 어두운 톤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톤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있었던 머리에서 다른 형태의 머리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헤어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키우면 머리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짧게 되기도 하고 위아래로 좀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머리가 난 작은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 형태는 여기에 뭐 긴 머리, 짧은 머리, 웨이브, 스포츠 머리, 아이 머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머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한 머리 형태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저는 아까 그냥 짧은 머리에서 이런 형태가 났으니까 이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씌워줘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안경 부분에 대해서 뭐 선글라스를 씌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다시 체크를 풉니다.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눈 모양이 있긴 하지만 눈을 더 크게 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위적인 눈이긴 하지만 좀 많이 다양한 여러가지 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눈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 눈보다는 좀 더 눈이 많이 커지는 형태 그러한 캐리커처 이미지 느낌의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썹도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기본 표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네, 입모양 자체가 좀 바뀌는 것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뭐 그냥 이 그대로가 자연스러운 게 낫다 싶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 액세서리라든가 귀걸이 액세서리 등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자를 씌우는 것도 이렇게 씌우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야구 모자 같은 거 씌우는 것도 약간 조금은 머리하고 어색하지만요. 그 다음에 모자의 크기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방향을 한다거나, 네. 그래서 그러한 설정을 조금 조절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모자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니 그렇게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머리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머리 쪽에 쓰는 액세서리인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귀걸이 쪽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귀걸이 같은 것도 귀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귀걸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일반적인 설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장을 해서 얼굴 저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얼굴을, 죄송합니다. 이제 얼굴을 만든 걸 가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바타가 좀 전에 만든 걸로 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바타를 가지고 얼굴을 다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아바타를 이제 다른 데다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아바타를 만든 얼굴 생김새는 여기 편집하는 데까지 해서 다 만들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설정하는 것은 이제 그 모지라고 하는 다른 앱 하나가 더 있었죠. 그 부분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그러한 아바타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바타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또 화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요 관리 부분이 아니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밑에 보이시나요? 이 검색이라는 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본인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본인 아바타 얼굴을 이용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진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내가 테마 같은 거를 어떤 걸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테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올 뿐만 아니라 뉴 같은 걸 사용하시면은 오늘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지금 여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네, 광고라든가 미리 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은 오늘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다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거나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 말고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추천하는 것들 이거는 바로 무료 이모티콘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만들었던 거를 모지월드라는 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처럼요. 여기 검색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진들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혹은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적용시켜서 하시면은 사용을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밭에서 뭐 이렇게 있는 앉아있는 근데 이미 모자가 있는데 또 모자가 있네요.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나을까요? 그냥 이런 뭐 모습에 혹은 고양이가 같이 있는 것보다 네,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이러한 아바타를 이제 내 거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누르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HD 저장하는 거라든가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같이 사진에 접근하려고 하냐고 해서 확인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네,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 사진 앨범에 가서 보시면은 다음같이 제 얼굴을 적용한 하나의 그 캐리커처 이미지를 완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캐리커처 제작하는 것까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주 7주차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어서 학생분들 14분 그리고 17분에 관한 그러한 중간 발표가 차례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 발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강의 수업 자료에 네, 이 중간 발표를 평가를 위한 파일을 꼭 한글 파일을 받으셔서요. 그 한글 파일에 차례대로 학생분들의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그 학생의 제목 혹은 주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두 줄 정도로 꽉 채워서 작성을 해주시고 평가 점수를 10점에서 30점 사이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 점수는 제가 인정을 안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참조를 하시고, 네, 그래서 차례대로 학생분들의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7주차에는 평가를 하고 이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네,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주차에도 학생분들이 다음 주에도 또 평가를 어느 정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저희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사진표현법 두 번째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었던 오늘 만들었던 캐리커처를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법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영상 문법과 프로젝트를 위한 편집을 고려한 영상 촬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중간 두 번째 발표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 중간 발표 및 평가를 이제 학생 한 분 한 분 거 내용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파일에다가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셔서, 네, 24일까지 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7주차 강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중간 발표를 보시면서 평가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1202 구대현입니다. 디지털 영상 편집이라는 강의 제목에 맞게 제가 주로 편집하는 과정을 발표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면 녹화는 퀵타임 플레이어의 화면 기록 기능을 사용하였고, 편집 툴은 맥에서 호환 가능한 파이널 컷 프로 X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 영화 전공 과제로 찍은 파일을 기초적인 편집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후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로 하겠습니다. 미리 데스크탑에 옮겨놓은 두 영상을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커맨드 B를 눌러 지워줍니다. 지금 제가 디태치한 오디오도 같이 잘렸기 때문에 커맨드 Z를 눌러 복구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영상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색 보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다빈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팝컷으로도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디오에서 간단하게 덮어 씌울 수도 있지만 저는 컬러보드에서 보라색 색감을 한번 줘봤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션 기능입니다. 컷에서 컷으로 넘어갈 때 주로 주는 효과인데요. 저는 주로 크로스 디졸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앞에 영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뒷 영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번엔 자막을 붙여보겠습니다.
타이틀에 들어가 기본적인 베이직 타이틀을 드래그한 뒤 쓰고 싶은 자막을 넣고 글씨체와 글씨 크기, 그리고 아웃라인 등을 설정해 줍니다. 영상 때문에 자막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화면비를 조절하여 검은 바탕에 넣어주겠습니다. 레터박스를 검색한 뒤 화면비를 2.35대 1로 설정하고 자막의 위치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대략적이고 간단하게 편집을 마쳤다면 화면 상단, 파일, 쉐어, 마스터 파일, H264 이렇게 영상을 추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편집을 하는 거를 녹화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과제를 발표할 21학번 김민영입니다. 우선 오늘 영상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컨텐츠의 주제, 두 번째로 영상의 구성, 그리고 세 번째로 시나리오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 영상의 주제는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서 주는 팜플렛의 관람 순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따로 추천하는 경복궁 관람 순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는 길을 보여드리고 사진으로는 각 건물의 주 야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의 구성입니다. 옆에 예시를 참고하며 들어주세요. 영상을 구성할 때 경복궁의 팜플렛 사진을 옆에 제시할 것입니다. 예식 속 빨간 선처럼 그림으로는 현재 가고 있는 길을 표시할 것이고 자막으로는 각 건물의 명칭과 짧은 설명을 제시할 것입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잔잔한 국악음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구성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의 사진과 함께 경복궁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30초 동안 진행하고 경복궁 속 건물들의 모습과 설명을 3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복궁 속 박물관의 소개를 1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입니다. 5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경복궁회가 직접 사진과 영상을 수집할 것이고 넷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것입니다. 6월 첫째 주에는 구성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콘티를 제작하고 둘째 주부터 셋째 주에는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영상을 마무리하고 7월 첫째 주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콘텐츠 주제는 음식입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밥집이나 카페를 갈 때 대체적으로 음식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바탕으로 제가 가보았던 장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소에 대해 소개하고 간단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소개하는 것이 이번 제 콘텐츠의 목표입니다.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집에서 카페 순서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음식 사진을 짧고 빠르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사진과 함께 장소와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자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후에 영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은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제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이제 분석이라 하면 학술적인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장소의 분위기나 가격, 어떤 메뉴를 파는지 제가 느낀 점들 이런 거를 그냥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성에 따른 타임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할 때의 짧은 컷과 제목은 도합 15초를 안 넘기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게 한 곳당 20초 내외로 6곳에서 많으면 8장소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는 간단하게 10초 정도 해서 영상은 총 2분 25초에서 이제 길어지면은 3분 5초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이제 가게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이나 정보 등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구체적인 영상 계획을 세우고 이제 콘티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들어오면은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다 작업을 마쳐서 영상을 제작 완료하고 발표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할 2019-1206 연극영화학부 김민희입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로 콘텐츠 주제, 두 번째로 콘텐츠 구성, 세 번째로 세부 계획 순으로 짜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콘텐츠 주제는 저는 단편영화 제작 과정을 콘텐츠 주제로 잡고 영상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단편영화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위주로 사용할 것 같고 수업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영화 제작의 큰 체계 3단계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모든 과정을 영상을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영상과 자막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연극영화학부에 다니면서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영화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나중에 추억할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특별한 개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싶어서 단편영화 제작 과정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의 콘텐츠 구성은 첫 번째로 저석 촬영과 자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영상과 사진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효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배경음악으로는 라라랜드의 OST인 Another Day of Sun 혹은 더 터틀스의 Happy Together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너무 길지 않은 뮤직비디오 분량 정도의 영상을 생각하고 있고 영상과 노래 가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음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타임라인은 타이틀이 10초, 회의하는 모습과 콘티 및 사전 계획을 짜는 모습이 담긴 프리프로덕션이 50초, 촬영하는 모습과 콘티와 영상을 비교하는 프로덕션이 70초, 동시녹음과 색보정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트 프로덕션이 50초, 마지막 엔딩을 20초로 토탈 3분에서 3분 50초 이내의 영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제작 과정은 5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5월 넷째 주, 다섯째 주에는 수집한 자료를 통한 타임라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6월 첫째 주에는 콘티를 제작하고 배경음악을 찾고 6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넷째 주, 7월 첫째 주에는 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 과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결대 1학년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게 될 영상의 주제는 유럽 무전여행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와 친구들끼리 4명이서 무작정 유럽으로 무전여행을 가자는 계획이 생겨 연초부터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돈을 모아 비행기 싹쓸 마련하고 티켓값을 포함해 달랑 200만 원만 가지고 유럽으로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목적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도 이런 추억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영상은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연대기적 구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방문한 국가별로 구획을 나누어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결말이 예상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안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영상은 사진 자료와 자막, 음악으로만 이루어질 예정이며 영상 클립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자막만 있으면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자막과 함께 설명을 도울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음악은 영상 주제와 어울리도록 즐거운 분위기의 올드팝을 선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입니다. 다음과 같이 타이틀에 5초, 준비 단계 15초, 그 이후로 머문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보시는 대로의 시간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영상의 길이는 대략 4분을 좀 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5월 2주차까지 보유한 사진 중 영상의 소스가 될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5월 4주차까지 자료를 배치해보고 대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6월 1주차까지 시나리오와 대본을 점검하고 영상에 대조해보며 첨삭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6월 4주차까지 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하게 된 경영학과 19학번 김윤성입니다. 저의 영상 차례로는 콘텐츠 주제, 시나리오 발표, 그리고 영상 제작 계획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의 영상 콘텐츠의 주제는 단편 영화 리뷰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 동안 자주 하기 어려운 요즘 새로운 취미 생활인 영화 감상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영화 리뷰는 집에서도 간편히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스가 되는 영상이 이미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촬영에 대한 부담 또한 적기에 선정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르인지를 시작으로 해당 영화가 지향하는 작품성, 메시지, 상징성 등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촬영 기법 등을 위주로 최대한 심도 있는 리뷰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총 3단계를 걸쳐 제작할 것이며 첫 번째로 줄거리 요약, 캐릭터 소개 등을 간략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 분석, 객관적 평가, 세 번째로 영화에 대한 제 주관적인 평가를 담음으로써 총 3단계로 영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제작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장편 영화로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제작하기 어려우니 오는 4월 2주차부터 4월 3주차까지 2주 동안 다양한 단편 영화를 찾아 감상하고 그 중에 리뷰를 할 작품을 선정할 것입니다. 4월 4주차부터 5월 1주차까지는 영화의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 초입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5월 2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영화에 깔려있는 소품, 촬영 기법,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을 파악하여 1, 2분 길이로 객관적인 평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4주차에는 주관적인 평가를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콘텐츠 제작 계획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이 소개하는 맛있는 학교 생활하는 법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음악학부 유영은입니다. 교수님께 조별 발표 가능 여부를 여쭤본 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음악학부 17학번 3명이서 조를 꾸려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맛있는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와 명학역 사이에 있는 음식점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식사하는 인원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 곳들 위주로 골라 바쁜 시간에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달 어플을 사용하여 학교까지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교 근처의 음식점은 한정적이므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게 한식, 일식, 양식, 중식은 물론 디저트와 야식까지 모든 카테고리의 음식점들을 하나씩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1번가 범계 사거리에 소모임이 가능한 음식점을 소개할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방된 공간이 꺼려지는 분들을 위해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음식점들로 선별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맛있는 학교 생활이란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졸업을 앞둔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음악학부 특성상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생활하는 일이 빈번하여 학교에서 끼니를 챙기는 경우가 다분했습니다. 다사다난한 학교 생활에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맛있는 음식과 그 음식을 함께 먹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맛있게 먹었었던 음식들을 영상에 담아서 추억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단순히 교수님께서만 보시는 영상이 아니라 다양한 학번의 학우들이 시청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맛있었던 음식점들을 선정하여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과제용으로 시청하고 끝내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등 콘티를 짜는 데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의 맛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입맛이 모두 다른 3명의 평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가격, 즉 가성비를 따져보았습니다. 홀에서의 식사가 아닌 배달 음식의 경우 배달비까지 꼼꼼히 따져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음식의 양입니다. 가능한 혼밥도 풍족한 식사를 누릴 수 있게 푸짐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와의 거리입니다. 배고플 땐 한 걸음이 찻잎길인 만큼 가능한 적게 걸어서 드실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이 방영된 가게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원들을 소개합니다. 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못 먹지만 다채로운 입맛의 소유자 김재원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음식에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음식에 자유롭지만 배달 소요 시간에는 예민합니다. 저는 콘티 제작,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대본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맵찔이 유영은입니다. 초딩 입맛의 소유자로 편식이 심해서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지 않고 익숙한 맛을 선호합니다. 음식 및 가게 위생에 예민한 편입니다. 저는 콘티 제작, PPT 제작,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발표, 대본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식 없이 모두 잘 먹지만 단 음식은 안 좋아해서 군것질도 별로 안 하는 노수성입니다. 음식의 가성비를 따지는 편이고 역시 국밥이 최고입니다. 새로운 음식에 거부감이 없어 도전적인 편입니다. 저는 콘티 제작, 음향 담당, 영상 편집, 자막 담당, 대본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타임랩스를 이용하여 매장까지의 경로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분들께 빠르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둘째, 자막을 사용하여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어플을 사용하여 영상에 적합한 자막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셋째로 적합한 배경음악을 선정하여 영상에 몰입감을 더하였습니다. 조별 발표를 꾸린 저희는 개인 발표보다 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므로 지루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이 없는 배경음악 중 적합한 음악을 선정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빙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막뿐만 아니라 직접 더빙하여 자막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 5초의 영상 타이틀 게시 후 저희가 직접 제작한 성결대 맛집 지도를 약 5초간 소개하며 짧은 스샷 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후 학교 근처에 있는 성결대학교 맛집을 한 곳당 약 30초로 배분하여 총 5곳의 음식점을 소개할까 합니다. 음식점까지 가는 길 음식 소개 등은 동영상으로, 가게 내외부는 사진으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로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들을 한 곳당 20초로 배분하여 총 8개에서 12개 정도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배달 소요시간, 배달비 등 자세한 설명을 자막으로 첨부하고 음식은 사진 촬영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1번가와 범계 사거리의 맛집은 한 곳당 약 30초로 총 2-3곳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알맞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음식점들로 선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4월 2주차부터 5월 4주차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배달 주문을 통해 촬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4주차부터 6월 1주차까지 함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모아 자막 및 BGM 삽입 등 전체적인 영상 편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2주차에 최종 검토 및 수정 후 발표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17학번이 소개하는 맛있는 학교 생활하는 법 발표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디자인학과 2020-1234학번 김현진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콘텐츠 주제는 요리입니다. 저는 취미로 가벼운 요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든 음식들을 남기기 위한 영상을 제작할 것이며 요리를 하는 순서와 방법들을 촬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진으로 채울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 구성은 만들 음식들을 목록으로 나열하고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과 시간들을 간단한 자막과 함께 작성할 것입니다. 음식들은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과정을 촬영하여 브이로그 어플로 편집을 할 것입니다. 배경음악은 레이니데이 게임즈를 넣어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배경음악을 끊어서 요리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구성 및 타임라인은 요리 기본 준비를 5초로 하고 잼 쿠키를 만들기 과정을 20초에서 30초, 초콜릿 만들기 과정을 20초에서 30초, 스콘과 복숭아청 만들기 과정을 1분 30초에서 2분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포장하고 마무리를 10초에서 15초로 영상 제작을 발표할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는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는 기본적 재료들과 방법, 사진, 영상 자료로 수집을 할 것이고 5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는 수집한 자료들로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 만들겠습니다.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는 영상을 꾸미고 자막 편집 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6월 넷째 주에서 7월 첫째 주에 제작 완료 및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콘텐츠 제작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주제는 오키나와에서 히치하이킹한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여행으로 20살의 친구들과 3박 4일 오키나와 여행을 갔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해서 브이로그 플러스 여행 정보, 코스를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스토리는 차편이 끊겨 호텔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걱정 반 기대 반 히치하이킹을 시도해 보았다가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영상 콘텐츠 구성입니다. 시작부터 사건 전개보다는 저의 전체적인 여행 그림을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사건 발생 시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각 명소마다 친구들과 춤춘 것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3박 4일 여행 요약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음악은 무료 BGM에서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사건의 발단이었던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의 영상이 짧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설명 부분은 사진과 자막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모든 대화는 자막을 쓸 예정입니다. 차에 내려서 무사히 호텔로 돌아가는 장면은 영상이 없기 때문에 태워주신 분과 나눈 채팅을 캡처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나리오 구성은 제목과 함께 음악이 깔린 여행 요약 영상으로 시작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다 버스를 놓친 사건의 발단이 소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자막 화면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건 영상이 보여지고 마지막은 태워주신 분과 나눈 대화와 이 경험에 대한 저의 소감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여행 프롤로그 50초에서 1분, 사건 발단 40초에서 50초, 하이라이트 사건 부분은 3분이고 마무리 40초에서 50초로 토탈 5분 10초에서 5분 40초가 예상됩니다. 저의 제작 계획은 이때 영상 및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시나리오를 토대로 자료를 구성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 발단 부분부터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면 제일 앞부분인 프롤로그 영상 편집을 시작할 것입니다. 완성한 주제 부분만으로도 너무 길거나 프롤로그 영상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앞부분은 10초 오프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영문학과 21학번 노경민입니다. 저는 본 과제의 제목을 코로나 팬데믹 공포와 삶의 변화로 정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화제거리이기에 과제 주제를 코로나로 정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해외여행 시 각국의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롭게 다녀왔습니다. 2020년 1월 1일 사이판에서 가족들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카운트다운 파티를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파티는 화려한 불꽃, 연예인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로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엄습 이후 소망했던 새해가 아닌 슬프고 우울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고 구글링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후 사진을 수집한 후 콜라주로 응용해 볼 생각입니다. 배경음악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물 제작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 평화롭던 우리의 삶을 그려볼 것입니다. 그 후 코로나 엄습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해 영상을 꾸려나갈 것이며 다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구성에 대한 타임라인은 각각 30초, 60초, 60초, 30초, 40초로 구성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대략 3분 40초에서 4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계획은 5월 2주차에는 사진 자료 및 동영상 자료 수집, 5월 3, 4주차에는 시나리오 수정과 수집 자료 배치, 6월 1, 2주차에는 영상 제작 시작을 하고 자료 사진과 자료 동영상을 편집할 생각입니다. 6월 3, 4주차에는 영상 완성 및 검토, 7월 1주차에는 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하는 윤성은입니다. 제가 만들 영상의 주제는 취미 실천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흥미는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했던 취미들을 직접 해보고 결과물을 영상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결과물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예정이고 준비 및 실천 과정은 사진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영상의 타이틀은 세 가지의 취미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할 것이고 사진으로 촬영한 준비 및 진행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취미가 구분이 되도록 취미별 실천 기간 및 간단한 소개, 목적, 결과물 등을 시작 전 자막으로 입력할 것이며 배경음악은 하나의 음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상 컨셉은 다음과 같으며 세 가지 취미 결과물 영상 전에 준비 및 실천 과정 내용을 사진으로 엮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넣을 것입니다. 영상 타임라인은 보시는 대로 타이틀 5초, 블록 조립 준비 및 실천 과정 영상 20초, 블록 조립 결과물 영상 40초, 요리 준비 및 실천 과정 영상 20초, 요리 결과물 영상 40초, 스크래치 엽서 준비 및 실천 과정 영상 20초, 스크래치 엽서 결과물 영상 30초, 짧은 소감 등을 넣은 마지막 부분은 15초로 총 3분 10초의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 제작 프로세스입니다. 4월 넷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취미활동 준비 및 실천 과정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며 5월 두 번째 주에는 영상 시나리오 구성 및 콘티를 제작할 것이며 5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는 영상 및 자막을 제작할 것이고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는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주제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10월부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고양이와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키우면서 찍어뒀던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고양이를 키우는 과정을 큰 사건들로 구성하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 구성은 타이틀에 대표적인 사진 몇 장을 올리고 콜라주를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콜라주를 이용하여 각 시기별로 사진들을 올리고 자막으로 간단한 설명과 기간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사용할 배경음악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찾아볼 예정인데 고양이와 관련된 음악으로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구성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고양이를 데려오는 스토리, 다음에 다음에 중간은 친해지는 과정, 끝은 친해지는 걸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타임라인은 처음 부분에는 30초를 사용할 예정이고 중간 부분은 1분이나 1분 30초를 사용할 예정이고 마지막 부분은 1분이나 1분 30초를 예정할 예정입니다. 전체는 2분 30초에서 3분 30초로 예상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은 저는 이미 키우면서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가 이미 수집되어 있고요. 5월 2주부터 4주까지는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구성할 예정입니다. 5월 5주에서 6월 2주까지는 영상 제작 및 타이틀 꾸미기와 영상 이미지 편집을 할 예정이고요. 6월 4주, 7월 1주는 제작 완료, 그리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박시은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편집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주제, 콘텐츠 구성, 시나리오 구성, 콘텐츠 제작 순입니다. 첫 번째로는 콘텐츠 주제입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재테크 중에서도 주식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린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생각입니다. 주린이란 주식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을 처음 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주린이가 공부를 하여 몇 %의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 통장 개설부터 주식 투자하기까지의 일들을 브이로그로 제작할 생각이고요.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아내어 주식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예정입니다. 제가 제작하고 싶은 브이로그는 기존의 브이로그와는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기존의 브이로그는 평화로운 일상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면 저는 주식을 하면서 긴박함 이런 것들을 영상에 녹여낼 예정입니다. 또한 8분이 넘어가는 브이로그가 대부분이지만 저는 짧고 스피드 있게 영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의 지루함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생기는 감정들을 재밌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구성입니다. 맨 처음 증권 통장 개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 몇 %의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주식 그래프가 상승, 하락하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장면들이 나왔을 때 자막을 크게 삽입할 예정입니다. 배경음악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주식 그래프가 상승하면 밝은 음악, 하락하면 어두운 음악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따라 삽입할 것이고요. 시나리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어두운 화면에서 금융통장을 개설하는 모습을 패드인으로 연결할 생각이고요. 다음 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주식 공부를 하는 모습을 촬영할 것이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 소액 투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한 주식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기존에 생각했던 그림과 왜 일치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어떤 공부가 부족했는지 자기 성찰을 하면서 페이드 아웃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각각의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시작 플러스 금융통장 개설하는 모습 20초, 주식 공부하는 모습 40초, 수익 투자하는 모습 2분 30초, 자기 성찰 40초, 약 4분 10초 정도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은 4, 5, 6월에 걸쳐 2달 반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4, 5주에는 애프터 이펙트 공부, 5월 1, 2주에는 시나리오 기반 콘티 제작, 5월 3, 5주에는 콘티 기반 영상 촬영, 6월 1, 2주엔 영상 제작, 6월 3주엔 추가 촬영 및 최종 수정, 6월 4주엔 제작 완료 및 발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복지학과 박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영상 편집을 수강 중인 국어국문학과 19학번 박예나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가 크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 발표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카카오 프렌즈 닌즈 같은 것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모를 것 같은 농랑곰이라는 캐릭터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빠른 설명을 위해 파트를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농랑곰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인기, 한국 전개 중단 소식, 그리고 발표의 마무리로 목차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농랑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랑곰은 일본의 크리에이터 나가노 작가가 라인 스탬프로 제작한 캐릭터로 일본 원어로는 지분 츠코미 쿠마라고 합니다.
한국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자신에게 딴지 거는 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름 그대로 본래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딴지 거는 형식의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시간이 흐를수록 천천히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빅플립과 정신 판권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트위터에서도 일상 만화 또한 연재 중입니다. 이 농랑곰이라는 캐릭터 말고도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지만 두 가지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캐릭터는 두더지 고로케, 오른쪽의 캐릭터는 말레이 곰입니다. 귀엽죠? 두 번째로는 인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몽따곰은 그래도 제법 인기가 있는 캐릭터인데요.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시다시피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도 14개의 이모티콘이 서비스 중이며 네이버 쇼핑에서도 많은 상품들을 판매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S 등지를 살펴보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짤방으로 사용하는 듯 밈적인 인기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전개 중단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1년 2월 15일 농단곰과 정식 판권을 계약한 빅플릿에서 한국 공식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국 같은 해 2월 28일 정식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는데요. 이 농단곰의 서비스 종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를 제외한 외부 전부의 전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전개 중지의 이유는 일본 에이노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정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개 중단 관련으로 나가노 작가가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복귀를 약속하는 그림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니니즈, 카카오 프렌즈 같은 캐릭터들도 정말 좋아하지만 농단공이라는 캐릭터도 정말 좋아합니다. PPT에 첨부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모티콘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개 종료라는 소식에 매우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여운 농단곰의 모습과 작가가 자신이 트위터에 간간히 올리는 많은 힐링하며 좋아했던 시간은 저에게 꽤나 소중한 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작가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보여주어 더욱 정감이 갔던 것 같은데요. 어서 다시 한국에서 농단곰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19학번 박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간단한 라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냄비에 물을 받고 끓이는 중간에 파를 미리 썰어 놓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 동안에 풀을 넣고 계란을 깨주고 지금 이렇게 계란에 끈이 있는데 계란 끈은 걷어내주고 물이 끓으면 면을 넣습니다. 저는 이렇게 푼 계란이 더 좋기 때문에 풀어서 라면에다가 넣겠습니다. 라면이 다 끓고 면이 얼추 익었을 때 계란물을 풀고 저어주신 다음 불을 좀 줄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조금 기다렸다가 파를 넣으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영상 편집 중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주제는 My First Trip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베트남으로 처음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갔던 인상 깊었던 여행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할 것이고요. 소개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므로 관광지별로 각각 간단한 설명들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찍은 동영상과 인상 깊었던 관광지들을 찍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여행에서 체험한 것들을 찍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선정해서 영상에 삽입하고 여행을 하며 찍은 관광지들의 사진이나 음식 사진, 그리고 풍경 사진들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상 콘텐츠 구성으로는
먼저 타이틀에 앞으로 소개할 인상 깊었던 여행지들의 사진과 관광지명을 함께 목록으로 나열하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행 시작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의 사진들을 조합해서 여행 시작 영상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또 여행에서 코스별로 이동한 관광지들을 구분해서 각 여행지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여행지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은 모두 자막으로 삽입할 예정입니다. 또 배경음악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찾아볼 예정이지만 각각의 여행 사진들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찾아서 관광지별로 다른 배경음악들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 구성으로는 먼저 타이틀, 그리고 여행 시작, 한국 출발에서부터 베트남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 하롱베이, 써너드 테마파크까지 보여드리고 엔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타임라인으로는 먼저 타이틀은 10초, 그리고 여행 시작, 한국 출발에서부터 베트남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20초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30초에서 40초, 베트남 하롱베이에서는 영상을 하나 넣을 예정이므로 50초에서 1분으로 가장 길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써널드 테마파크에서는 30초에서 40초, 엔딩은 타이틀과 같이 10초로 구성을 하고 총 2분 30초에서 3분 정도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으로는 5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는 우선 사진 자료들을 모으고 영상을 하나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는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6월 첫째 주는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콘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는 영상을 제작하고 타이틀을 꾸미고 영상 이미지 편집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6월 넷째 주, 7월 첫째 주는 전 제작을 완료하고 발표까지 완료해서 동영상 제작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